벌써 햇수로 3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미만이 아닙니다. 1억 이하, 그러니까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1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예전에 투자할 때는 공시가격 자체를 일일이 막 찾아서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세 부과 기준 때문에 이 정도 개념, 공시가격이 재산세 관련해서 그렇게 기준이 되는구나 라고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있다가 2019년도 부동산 규제 대책 중에서 다주택자 더 이상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상당히 많이 높여놨는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지방의 1억 이하 아파트, 이것은 투기 대상까지는 아니다,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를 하고, 그 이후에 전국 각지의 투자자분들이, 저를 포함하겠죠, 해당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거래량도 많이 올라가고, 그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 행위 또한 정부에서는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 아니다, 이것마저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없애겠다, 또 이렇게 막 얘기가 막 나오다가 지금은 다시 조용해진 상황입니다. 저 또한 그 전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그런 구축 아파트 투자를 잘 하지 않았는데 12%, 그러니까 저는 또 어차피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2%의 취득세를 낼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 제 나름대로 이런 관련된 아파트를 전국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 벌써 3년이 지났죠. 1억 아파트, 그러니까 즉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2억이 이미 넘어선 곳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거래가 많아지고 또 투자자 실수요자들이 또 많이 찾는 지역, 1년 2년 전보다 또 더블 이상 상승한 지역도 있고, 또 실거래가가 1억 안 되는 아파트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1년 만에 올라간 아파트, 또 아무것도 내리고 오히려 더 내려간 아파트도 있고, 그냥 계속적으로 보합인 상태인 아파트도 있고, 아무도 사지 않는 아파트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만의 투자 기준을 제가 하다 보니까 확고해진 이유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기준 자체를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주요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겠죠. 즉 지방에서 학군, 상권, 교통이 좋은 아파트, 구축 아파트 중에서 23평 또는 30평 이하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매물을 검색하겠죠. 동별로, 층별로, 또 향별로 공시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건을 검색해서 각 아파트 동호수별로 여기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검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을 비교평가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들을 속속들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해당 지역들을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임장도 가고, 다른 분들 임장, 이게 인터넷에 가면 글도 나오죠. 또는 유튜브 블로그 글 통해서도 배우고 있고, 해당 내용을 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만의 기준을 또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5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B라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실거래가 유지됐는데 무슨 이유로 가격이 지금은 B가 더 높네, 왜 이래 됐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분석해보고 공부해보고 여기서 이게 오히려 더 A 아파트가 오히려 현재는 또 저평가가 아닐까, 이런 분석도 가능해질 수 있었는데, 이게 또 100%라는 말이 아니죠.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제 받아줄 사람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규제 대책이 이렇게 좀 완화돼서 풀리면 굳이 지금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다. 왜? 취득세 중과 배제가 그때 가서 풀릴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싼 아파트 살 필요 뭐 있냐. 하지만 절대로 부동산 투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절대로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많이 오른 지역 투자하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 지방에 그 전에 과다 물량으로 인해서 신축이 쏟아지면 구축은 당연히 조정받는 게 당연하죠. 그때 들어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기서 그렇다 해서 전세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붙었기 때문에 내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네, 여기 투자해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는 또 절대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실수요가 끊이지 않는 인기 있는 곳, 바로 그런 곳만 투자를 해야 된다. 전세가 귀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겠죠. 신축 입주장이 끝나고 그 뒤에 반드시 핵심 지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매매 전세 가격이 다시 정상화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곳만 철저히 분리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충분히 실거주 또는 투자 가치가 상존하는 곳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분석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1억 이하 아파트 투자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아마 생각하고 3년 정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크게 실패가 적더라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정말 효자 노릇을 했던 아파트들, 최근에 투자하는 곳들, 전세 보통 보면 2년 정도 사시고 계약갱신 청구권 쓰셔가지고 2년 더 사시는데, 전세를 2년 사시고 또 사정상 이사를 가시거나 또 분양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지역의 전세가 많이 올라주는 바람에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또 해당 전세 가격 시세대로 재계약을 했겠죠. 제가 그만큼 차익금을 제가 또 받아서 더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시드머니를 활용했던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억 이하 아파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투자가 엄청난 자산의 상승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알짜배기 1억 이하의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또 말씀도 드리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 너무 큰 수익률을 또 막 욕심 부려서 이렇게 막 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선에서 싸게 사서 내부를 올수리 깔끔하게 한 다음에 전세가를 높게 받는 전략,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오늘 제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 관련돼서 3년 정도 이 아파트 투자 관련돼서 해보니까 저만의 짧지만 저만의 생각과 경험담, 저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또 공유를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기를 바라는, 또 간절한 바라는 이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마음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